하파데이, 안녕하십니까. 제팔TV 김제팔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대장암 수술 받은 지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만 1년이 됐는데 감회가 새록새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차가 되면 대장 내시경을 받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받는데 그 안에 이제 싹 다 쏟아내고, 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내시경 받기 전에 안에 비오는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2주가 지나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깨끗하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별로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혈액에서 암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다 그러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래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스트레스, 두 번째가 뭐냐면 음식, 세 번째가 운동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시죠. 렛츠고! 첫 번째, 스트레스. 환우분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는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대장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스트레스는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일도 못하죠. 아프니까 계속 누워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항암 치료 같은 거 받을 때는 정말 막 자괴감에 빠져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한테 또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이런 생각들도 있고, 또는 또 옆에 계신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이나 또 형제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트러블도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을 또 우려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거나 그 마음이 또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쌓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찾다가 명상이라는 거를 선택하게 됐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명상을 하게 되면 잡념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명상을 해야지, 그러면 명상도 뭐 하는 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막 일부러 명상하는 법 찾아서 이렇게 공부도 해보려고 그러고 몇 가지 영상을 봤는데, 굳이 그런 어떤 틀에 갇혀서 하지 말고 그냥 가라앉혀 보자. 명상을 눈 감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명상음악, 그 자연의 소리,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자연의 소리거든요. 뭐 피아노나 악기 이런 소리 나오는 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뭐 물 흐르는 소리하고 새소리하고 이런 숲속에 있는 소리들만 나오는 게 유튜브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이어폰을 꽂은 다음에 눈을 감고 계속 명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정말 집중이 안 돼요. 정말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시끄러운 데서 하시면 안 되고, 되도록이면 조용할 때 이어폰을 껴놓으시면 잡음이 안 들리니까, 그렇게 해서 들으실 때 그 잡념이 많이 생기거든요. 막 열받는 일, 막 즐거웠던 일, 뭐 이것저것 걱정거리, 그게 막 한꺼번에 데자뷰처럼 막 지나가요. 이렇게 뭐 주마등처럼 지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필름이 지나가듯이. 그런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잡념 그냥 하세요. 잡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처음에 그게 조정이 안 돼서 그 잡념을 해버렸어요. 누구한테 어떤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뭐 욕이 나오면 그냥 욕도 하고, 그냥 뭐 입으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느 정도 차분해지면 내가 나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그 진중을 시키는 거죠. 계속 이렇게 가라앉혀 주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마음을 먹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자,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명상을 하루에 꼭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아침에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밤에도 괜찮고. 그리고 뭐 하다가 뭐 거울 명상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명상한테 본인이 맞는 명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음악을 틀어놓으신다든지, 어떤 분은 음악을 하나도 안 틀어놓고 아무것도 틀지 않고 그냥 조용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처럼 저처럼 이렇게 이어폰을 양쪽에 꽂고 볼륨을 좀 높게 해서 잡음이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를 본인이 하다 보면 아마 방법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명상은 꼭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사실 뭐 음식이나 운동도 되게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한쪽에 계속 받으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명상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어쨌든 간에 일어나게 돼 있다. 그리고 그거를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걸 삼킬 줄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명상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음식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음식은 뭐 종류가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평상시에 먹는 물, 음용하는 게 저는 차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맹물도 먹긴 먹는데 거의 안 먹어요. 만약에 내가 하루에 1리터의 어떤 수분을 섭취한다 그러면 1리터 중에서 한 100리터 정도? 한 10% 정도만 완전 맹물이고 나머지 90%는 다 차나 이런 끓인 물 같은 걸 많이 먹습니다. 처음에 제가 항암 받을 때 너무 힘들어서 먹었던 게 레몬 생강청이었어요. 레몬 생강청을 차로 만들어서 먹었는데 항암 받았을 때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지금 먹고 있는 차도 생강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먹었던 게 뭐였냐면 그라비올라 아시겠지만 뭐 그라비올라하고 차가버섯차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먹었습니다. 그 따서 사이판에 그라비올라 차가 나오거든요. 그걸 직접 따서 아시는 분들 여기 본인과 지천에 가면은 많아요. 그래서 따서 직접 말려갖고 하기도 하고 차가버섯은 누나가 또 이렇게 보내준 게 있어갖고 차가버섯차를 또 꾸준하게 먹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마실 때 차를 만들어서 먹을 때 저는 웬만하면은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건 다 직접 만들어서 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유통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모르고 그다음에 또 변질의 우려가 있어서 거기다 또 다른 화학적인 어떤 요소를 가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달여서 먹습니다. 그라비올라 생강차 먹었다. 그다음에 이제 영지하고 대추하고 감초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끓여 먹었어요. 우려 먹고 끓여 먹고 뭐 이래서 도움 되게 많이 됐던 것 같고 지금 먹고 있는 차는 뭐냐면 대추, 그다음에 감초, 그다음에 생강도 직접 쪄서 말려서 편육 내갖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바짝 말리면 한 이만했던 게 말려 한 게 환해지거든요. 한 5분의 1 정도? 4분의 1, 5분의 1 정도로 줄는 것 같아요. 줄면 그걸 말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레벨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먹는데 매일 먹습니다. 매일. 그래서 생강, 그다음에 대추, 감초 이렇게 들어있는 이 차는 하루에 거의 한 1리터씩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조금씩 나눠서 계속 부분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거는 뭐냐면 다른 차는 잘 안 먹고 현미차. 현미를 또 직접 볶아요. 직접 볶아서 탁탁 튈 때까지 볶아서 그거를 일부러는 생으로 막 꼭꼭꼭 씹어서 한 30번, 40번씩 꼭꼭 씹어갖고 입안에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물을 끓여요. 현미차를. 끓이면 그 알갱이가 남거든요. 그거는 먹고 누룽지 먹듯이 먹고 물은 따로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강 대추차하고 현미차 이렇게 먹는데 다른 것들을 일단 끊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먹는 것 같아요. 번갈아 가면서 요거 한번 먹었다가 이게 끝날 때쯤 되면 다른 차 한번 먹고 이렇게 해서 계속 먹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뭐 엑스트라 올리브 오일도 막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 병 다 먹고 나서 두 병인가? 한 병인가 두 병 정도 계속 먹다가 지금은 안 먹어요. 왜냐면 좋다고 한꺼번에 다 이것저것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 같은 경우에도 요거 먹었다가 요거 끊으면 또 요거 먹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다 먹는데 좋은 건 뭐냐면 일단 배뇨의 작용, 이뇨작용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순환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항암 효과는 당연히 있고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저는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먹습니다. 믿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식도 사실은 뭐 여기저기서 좋은 음식들도 많이 해주시고 사주시고 막 이러는데 꾸준하게 먹는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마, 브로콜리. 다시마는 초고추장에 살짝 찍어서 이렇게 계속 생으로 먹고요. 밥 먹을 때. 브로콜리는 거의 끊이지 않고 뭐 며칠 끊어 적은 있겠지만은 브로콜리도 끊이지 않고 계속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또 뭐에 빠졌냐면 샐러리에 빠졌어요. 샐러리가 또 사이판에서 들어오는 게 상당히 좀 싱싱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샐러리를 이렇게 잘라서 먹기 좋게 잘라갖고 계속 생으로 먹어요. 생으로 먹고 또 먹고 있는 게 뭐냐면 붉은색 그 양배추 있죠. 붉은색 양배추. 그걸 꾸준하게 먹습니다. 거의 생식으로 먹어요. 뭐 다른 음식을 가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붉은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뭐 노란색, 파란색 피망 있죠. 그런 거랑 브로콜리랑 같이 이렇게 막 섞어서
소스를 웬만하면 거의 치지 않고 거의 생으로 먹습니다. 먹는데 자꾸 먹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저 샐러리를 냄새나서 못 먹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샐러리가 그 사각사각하는 그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향도 그렇게 진하게 나지 않고, 옛날에는 그 향 때문에 아예 안 먹었는데 뭐 이렇게 샌드위치나 이런 데 들어서 막 빼고 막 이랬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먹어요. 샐러리만. 그게 그렇게 좋답니다. 샐러리가 피 이런 데 완전 직방이고, 피 이렇게 혈액 이런 거 되게 좋고, 그래서 샐러리가 효능 효과 보시면 뭐 감탄하실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거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된장찌개 되게 좋아해요. 된장찌개 되게 좋아하고 있고, 두부하고 계란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기피하게 되느냐. 첫째, 라면을 거의 안 먹습니다. 라면을 제가 1년 동안 한 3번? 3, 4번 정도, 항암 받을 때 한 2번 정도, 항암 받을 때는 이것저것 가리지 마시고 막 드세요. 저는 라면이고 떡볶이고 피자고, 항암 받을 때 이거 먹고 싶다면 그냥 가서 먹었어요. 무슨 뭐 거기서 뭐 대장에 좋냐 안 좋냐 이거 따질 수가 없어요. 항암 때는 일단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항암 때는 그렇게 막 먹고, 항암 다 끝나고 나서는 라면 일단 뚝 끊었고, 밀가루도 짜장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먹으려고 많이 자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많이 피하고, 밥은 100% 현미, 계속 현미만 먹었어요. 계속 현미만 먹고, 다른 흰쌀밥은 웬만하면 안 먹었어요. 뭐 먹은 경우는 당연히 있는데, 왜냐면 외식을 하게 되니까 또 어떤 분들이 초대해서 뭐 밥을 주거나 이럴 때 저는 현미밥만 먹어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주는 대로 먹는데, 집에서는 100% 현미밥입니다. 한 번도 현미밥을 안 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와이프가 신경 써서 그런 건 또 해주니까 흰쌀밥 대신에 현미밥을 주로 많이 먹는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차를 끓여서 먹는 차를 직접 해주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음식이라도 꼭 신경 써서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과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먹는 거, 끊이지 않고 거의 먹는 건 바나나, 로컬 바나나.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델몬트 바나나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왜냐면 그게 팔에서 막 약도 치고 이런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먹고요. 로컬은 약 안 치니까. 뭐 바나나가 엄청 많거든요. 싸게 파는. 싸기도 하고. 그래서 요만한 로컬 바나나가 있어요. 뭐 몽키 바나나라고 하기도 하고, 뭐 동남아시아 같은 부르는 경우도 좀 다른데, 여기는 그냥 로컬 바나나라고 하는데 맛있습니다. 한 뺨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뺨이나 반 뺨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쬐끄만 바나나를 꾸준하게 먹어요. 꾸준하게. 바나나도 상당히 좋습니다. 먹으면. 그 다음에 먹는 게 뭐냐면, 여긴 블루베리가 없어요.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를 갖다가 웬만하면 유기농.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를 꺼내서 컵에다 담은 다음에 이렇게 중탕하는 것처럼 뜨거운 물에다 살살 녹여요. 그 컵 자체를 중탕하는 것처럼. 그럼 싹 녹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 반 컵 정도, 3분의 2컵 내지 반 컵 정도 이렇게 먹습니다. 블루베리만.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과일은 이제 주로 먹는 게 이제 블루베리하고 바나나는 거의 이제 자주 먹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먹는 것 중에서 약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처음에 뭐 비타민, 종합 비타민, 뭐 미클시슬부터 시작해서 뭐 차가버섯, 무슨 버섯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항암 받을 때는 간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저도 항암 받을 때 다 끊었거든요, 약을. 지금은 딱 정리해서 먹는 게 뭐냐면, 프로폴리스,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린 프로폴리스가 제일 좋긴 한데, 그 아마존 유역에서 난다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구하기가 또 쉽지도 않고, 또 오래 기다리는 게 귀찮아서 저는 그냥 우리나라 거, 설악산에서 난다는 거 프로폴리스를 이것저것 막 보고, 뭐 평가도 보고 이렇게 봐서 찾아내서 그걸 먹는데, 그거는 그 항균 작용이 상당히 좋고, 몸에 항균 작용이나 이런 거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꾸준하게 먹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또 저한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줘서 먹기 시작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프로폴리스는 사실 맛은 없는데 내 몸에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폴리스 꾸준하게 먹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누나가 보내주는 거 경옥고를 먹고 지금 한 달 정도 쉬고 있는데, 경옥고를 또 꾸준하게 먹습니다. 그 이제 몸 체력 보강, 보신이죠, 보신. 그 다음에 하루도 안 빠지고 먹는 게 유산균. 지금 다시 오더 해야 되는데, 유산균은 이제 꾸준하게 먹어야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먹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하나를 먹었다가 제가 작년 비슷한 게 걸려서 한 며칠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약을 원래 하루에 한 알만 먹던 거를 지금 2알로 늘려서 먹고 있는데, 변이 정상적으로, 요즘엔 정상적으로 보는 변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약간 음식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설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이렇게 복대를 차고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집에 있을 때는 복대를 이렇게 배에 감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프를 칠 때도 보통 이너웨어를 입으니까 그 중간에 복대를 차고 겉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 먹고 경옥고 먹고 유산균 많이 먹고 그다음에 먹고 있는 게 항산화제. 제가 영양제 이런 건 또 많이 안 먹어요. 그런 거 많이 안 먹고 제가 격월 정도로 해서 밀크시슬은 먹습니다. 간에 좀 이제 도움이 되라고 밀크시슬은 먹는데 지금 다 먹어서 그것도 다시 오더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계획을 세워서 요거 먹었으면 끊고 또 다른 약으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꾸준하게 먹는 거는 뭐냐면 유산균약. 유산균약하고 프로폴리스. 이거는 제가 거의 꾸준하게 먹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먹었다가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또 이거 먹었을 땐 이걸 안 먹지 않고 요거를 먹을 땐 요걸 먹지 않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유두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차정류는 직접 만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약 같은 거를 하나 선택을 하시더라도 구전에 의해서 누가 이렇게 좋다더라 이런 것만 드시지 마시고 직접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고 댓글도 보고 품평이 어떤지 판매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의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영상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거 꼭 찾아보시고 드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동. 운동은 어떤 운동이 좋다.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운동이 뭐 집에서 하시는 거든 밖에서 하시는 거든 그게 걷기 운동이든 조금씩 뛰는 운동이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뭐 근육을 위해서 하는 근력 운동이든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 웬만하면 운동하려고 지키거든요. 저 중간중간에 골프도 치러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걷기 운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걷기 운동. 하루에 보통 동네에 한 3바퀴 정도 돌면 한 5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좀 돌고 아 오늘 좀 피곤한데 그럼 2바퀴 돌기도 하고 집에서 스쿼트나 뭐 이런 것들 운동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쿠키 얘랑 같이 산책도 다니면서 운동도 많이 합니다. 얘 봐봐. 쿠키 봐봐. 인사 안 해? 인사? 그래서 이제 쿠키랑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운동은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먹잖아요. 저도 당연히 빼먹은 거 봤는데 빼먹으면 그 다음날 하기 조금 더 귀찮아져요. 그리고 공교롭게 그 다음날은 꼭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게 또 이렇게 날씨가 도와줘요. 그럼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한 이틀 빠지고 3일 빠지고 이러면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러지 마시고 밖에서 못 하실 때는 안에서 윗몸 일으키기 뭐 20개, 뭐 푸시업 20개, 뭐 10번씩 2번, 3번 또는 스쿼트 운동 이런 거를 꾸준하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많은 우리 환우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화이팅 하시고 제팔TV 화이팅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봐주시고 제가 열심히 또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가려서 먹고 이래서 완치받는 그날까지 그다음에 제가 완치받은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항상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